국정에 복귀한 이 대통령 앞에 아주 무거운 과제가 놓였습니다. 날은 뜨거운데 정권에는 서늘한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는데요. 먼저 부동산 민심이 싸늘합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집은 바잉,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이 정착되도록 그동안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가 12억 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기본 공제액이 14억 원으로 높아져 시가 20억 원까지 실거주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 9억 원만 넘어도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고가 주택은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과세 표준으로 6억 원 이상을 적용해 공시가 22억 6천만 원, 시가 35억 원을 넘어서면 종부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집니다. 주택 상위 0.4%, 8만 명가량의 세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30억 정도더라. 예. 우리 너무 가혹한데? 30억이면은 현재 공시 기준으로 하면 10몇 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종부세를 매길 때 쓰이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현행 60%에서 2028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세 부담 상한은 내년부터 200%로 높아집니다. 특히 30대 민심 이반이 뚜렷한데요. 이건 어떤 신호를 읽어야 할까요? 여론조사를 보면 그 국민의 그 절반 이상이 이재명 정부의 그 부동산 그 증시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데 특히 그 30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아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좀 특이하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집주인 세대인 50, 60 세대들이 불만을 가질 만한데 30대가 높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보유세를 늘리면 월세 부담이 당연히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고 또 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과도하게 세금을 먹이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집에서 쫓겨나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가장 위기감을 느낀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대출 여건도 까다로워지기도 했고 전세 매물도 많이 없어가지고 현재는 결국 월세 주택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세제 개편으로 인해 임대인이 실거주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방을 빼야 한다고 걱정도 많이 되고 불안감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낙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는 장기 보유자라든지 고령자라든지 기존의 실소유자들을 건들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특히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네 양도 차익 큰데 팔아라. 언제까지? 2027년도까지. 이런 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유일한 30대신데 진짜 저보다 조금 나이 어린 세대들이긴 한데 저도 이제 같은 세대로 묶이니까요.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산을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렇죠. 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이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받아서 레버리지를 가장 활용을 할 수 있는 만큼 활용해서 그다음에 이자를 갚으면서 살면은 나의 노후가 보장되겠지. 이게 어느 정도 정석인데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중급지 또는 하급지 그 주택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걱정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저희 세대가 봤을 때에는 이런 겁니다. 너무 복잡해요. 세제가. 맞아요. 예를 들면은 지난 20년 동안 부동산 세제가 9번 변했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주택에서 사는 기간은 한 8.4년 정도 되는데 세금 규제가 거의 뭐 2년에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서 나의 인생을 설계해야 되느냐 나의 자산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라는 평가에 이제 20대, 30대 여성 그리고 남성까지 지지를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우군, 정치적 우군이 2030 여성이다. 이분들의 소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그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위기를 가고 있는데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은요, 특히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 이 긍정의 그 여론이 3월에만 해도 59%였는데 지금 이번 7월 말 조사를 보면 45%로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30대 여성 같은 경우는요, 3월 달에 그 긍정하는 그 여론이 70%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7월 달에 들어서 이게 47%로 정말 이건 쪼그라들었다는 표현이 사실 맞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현재는 두 가지죠.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인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들의 안전의 위협을 받는다,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건 도대체 사지도 못하게 하고 살지도 못하게 하고 빌리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삼중고를 자신들한테 주니까 결국 우리는 이 정권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특히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분위기가 확 변했더라고요.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태는 국가폭력의 사태라고 생각을 해요. 변호사도 반대하고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지금 난리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이거 누구를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2030 여성들의 그 변심을 굉장히 심각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있고 장윤기 사건 이런 걸로 인해서 여성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들의 특징이 뭐예요? 검찰의 보안 수사로 진상이 더 밝혀진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좀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어느 뷔페 식당을 갔는데 30대 젊은 그 여성 그 셰프가 저를 알아보고 오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서 이렇게 젊은 여성분이 강적들을 보세요. 그랬더니 강적들 팬이라 그러면서 강적들밖에 안 나가시나요? 네. 강적들밖에 안 나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특별한 메뉴도 하나 자기가 만들어서 갖다 주면서 아이고야.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서 이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 결혼 문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건 잘 안 다뤄주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뭐 이슈가 이렇게 가버리니까 제가 이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어려움이 좀 있는 거를 감안을 할 필요는 있다. 뭐 이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집값이 안 오를 수는 없어요. 자재값도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 자체를 완벽하게 틀어막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불만들이 있죠. 근데 이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젊은 세대에 보면은 이전 세대가 다 자기들은 대출받아 해놓고 왜 우리를 막냐라고 하는 건데, 개인의 욕망을 이제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체 사회로 보면은 이게 좀 공유주의 비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대출을 다 풀어주고 그러면은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모두가 대출을 다 받았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할 거냐. 그러니까 제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일종의 부동산 서킷 브레이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물론 이제 뭐 아주 원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근데 정책 담당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책 담당자들이 뱉어놓은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저는 결국 화근의 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무슨 계곡 무슨 정비하는 것보다 더 쉽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말이 시가 되는 거고, 다른 물가 오르니까 부동산도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 요소는 되지만 그것이 핵심적인 면피 요소가 될 수는 없다. 정책 당국자들이 말을 할 때 좀 정서적으로 잘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이 소신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정도 되는 그 투자금을 가지고 이제는 40억 원 정도 되는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의 소유주가 됐잖아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 소신이라고 하셨죠. 언제부터 소신이셨습니까? 네, 한국 금융이 결국은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우리 어느 시점부터 소신이셨습니까? 2013년부터 소신이셨습니까? 개포동 주공 1단지를 8억 5천만 원에 살 때, 전세를 끼고 사실 때, 그리고 3억 5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때, 그걸 살 때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우리 금융위원장님의 소신 아니었습니까? 현금으로 집 산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일어나 보세요. 다 대출 끼고 집 사셨습니까? 정말 한 분도 안 계시는 건가요? 그럼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는 특히 20, 30대의 그 시선은 진짜 속되게 말해갖고 지들은 다 해놓고 왜 우리는 이렇게 박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조금 더 유연하게 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폐기 처분될 버스를 개조해 줄 테니
거기 들어가서 단기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청년 세대에 대한 명백한 모욕입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1주택자도 징벌적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의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우려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때요? 실제 그런가요? 민주당 서울시당이 이 토론을 열었는데 저는 이 토론의 제목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의 이해와 서울 지역 민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게 간담회 제목인데 저는 기자라서 그런지 이 제목 굉장히 많은 거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의 이해. 자, 이해할 부분,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겠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후이해. 공부하기 위한 자리라는 거죠. 그다음에 서울 지역 민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민심에 영향 미칠 거 없으면 굳이 이런 제목 달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이 이번 부동산 이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느끼는 정치적 위기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얼마나 큰지가 바로 이 간담회 제목에 이미 다 드러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뭐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국민을 존중하고 경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이슈가 사연이 있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 그걸 좀 부득이한 사유라면 저희가 좀 폭넓게 인정하려고 그것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 좀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집권 여당과 정부 사이에 이렇게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할 때는 여러 차례 조율도 하고 당정 협의도 하고 해서 내놓는 게 그게 정석일 텐데 어떻게 그런 과정이 없었는지 이렇게 서울시 의원들이 뒤늦게 모여가지고서 부동산 세제 정책의 변화를 좀 이해를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런 간담회를 가질 지경이 됐느냐. 이게 지금 정부 여당의 정책 조율이나 어떤 정책 협의 과정에서 난맥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저는 좀 의견이 다른 게 간담회 해야죠. 이해도 해야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조율이 돼가지고 나오기는 원래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정부에서 먼저 추진을 하고 당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또 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율하는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난맥상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징벌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를 과세정의, 조세정의의 측면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 그러면 이 종부세 이번에 그 과세 기준을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12억 원에서 14억 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거래가 기준으로 한 20억 원 된다는 거잖아요. 20억 원 이상의 서울의 집이 얼마나 되냐? 대략 한 36만 호 정도 돼요. 물론 적은 건 아니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 때문에 모든 서울이 다 영향을 받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무슨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건 약간 공포 마케팅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다만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우려가 있는 거는 정부 여당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공포 마케팅이라는 거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종부세를 강화함으로써 거기다가 이제 실거주권까지 넣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세입자들한테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른바 주거 사다리로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돼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공포 마케팅 차원이 아니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공포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